이번 영상은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 정시 지원 시 몇 개를 틀려야 합격 가능성인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도 정시를 준비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시를 알려주기 위해 백분위도 준비해 보았고 환산 점수도 준비하고 표준 점수도 준비해 보았으나 한국외대의 특정학과를 환산 점수 672점, 표준 점수로 387점, 백분위로 94%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가 틀리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표준 점수, 백분위, 환산 점수가 아닌 실제 2021년도 성적 기준으로 몇 개를 틀려야 지원 가능한 수준인지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 캠퍼스 자료만 공개하고요. 자연계는요, 서울 캠퍼스에 없기 때문에요. 이과 학생은 영상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국어,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인문계 수능 도수 분포표이고요. 과목은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적의 경우 2021년도 펑크가 난 상황은 예외이고요. 실제 지원 시 가능한 범위의 일반적인 점수 기준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외적으로 컷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과들은요,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의 경우 정시에서 반영 영역 및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700점 만점에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는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두 과목을 적용하고요, 2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가산점 처리를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탐구 30%이고요. 한국사는 응시 기준에 따라 학불이 결정이 됩니다. 영어 등급별 점수의 경우 인문계는요, 140점 만점에 2등급은 2점 감점 처리되고요. 3등급은 6점 감점으로 등급별로 점수차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105점 만점에 2등급은 0.5점 감점이고요. 3등급은 1.5점 감점으로 등급별 점수차가 적은 편으로 속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으나 4등급은 0.2점 감점 처리가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응시만 하면 됩니다. 모집 단위별 군별은요, 전년과 동일한데요. 서울 캠퍼스의 경우 가구는요, ELLT 학과라든지 아시아 언어문학대학이 가군에 속해 있고요. 나군은 영미문학, 문화학과, 그 다음에 EICC학과, 서양화 대학 등이 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유일하게 경영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요, 영상 멈추고선요, 잠시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외대의 경우 학과별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요, 인문계에서는 제법 성적 편차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학과별로 점수를 나누긴 했는데요, 순위는요,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외대의 인문계열 몇 개 틀리면 지원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본캠만 하기 때문에요, 자연계는 공개하지 않고요, 글로벌 캠퍼스 공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LD학부인데요. LD학부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의 대표학과이기도 하죠. 국어에서 5개 틀리는 건데요. 먼저 점수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표를 보시는 방법이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점 만점에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87점. 그래서 국어에서 한 5개 정도 틀리는 건데요. 3점에서 한 3문제, 2점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면 87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89점. 그래서 수학에서 3문제 틀리는 건데요. 4점짜리 문제 2개,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면 89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았고요. 사회문화는 44점으로 3점에서 한 2개 정도 틀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0개 정도 틀리게 되면 한국 외대에 LD 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 외대의 대표학과로서요, 입결 또한 외대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2020년, 21년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T학부인데요. LT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한 5문제, 수학에서 3문제, 탐구에서는 3문제, 3교 같은 경우는 3점짜리 문제 3개 정도 틀려서 LD학부랑 탐구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11문제 틀리면 LT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T학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답게 꾸준한 성적 유지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최고컷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2021년도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분이 95% 수준은 나와야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학부, 국제학부인데요. 국어에서 한 5문제, 수학에서 3문제, 탐구에서 3문제, 총 한 11문제 정도 틀리면 되고요. LT학부랑 다른 게 약간 이제 과목별 점수 차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점수 틀리더라도요. 과목 배점이 좀 더 큰 게 틀렸을 때 이제 경영학부랑 국제학부, 그 다음에 LT학부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다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쟁 학교가 중앙대 홍대밖에 없는 관계로 입결이 많이 상승을 됐고요. 이 부분은 다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입결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부인데요. 외대의 인기학과로 2020년도까지 입결이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경쟁률이 몰리면서 입결이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입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 더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정치외교학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총 11개가 틀리면 되고요. 국어에서 5문제, 수학에서 3문제, 4점짜리 문제 3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3개 틀리면 국제통상과 정치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경제학부의 입결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2022년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제시한 점수 수준은 나와 주어야 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18,000 등에서 12,000 등 정도 점수 수준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 지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행정학과인데요. 2020년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래 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형 컷이 크게 하락하면 더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제학과가 이렇게 행정학과처럼 내년도에 그래프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LLT학과, EICC학과, 경제학과, 베트남, 영어교육, 융합 일본 지역학, 한국어교육, 행정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5문제, 수학에서 3문제, 탐구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요. 총 한 12개 정도 틀리면 상기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요, 인기학과인데요. 반대로 또 이로 인해서 변동도 많이 심합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실제 2022년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현재 제시한 점수 수준이 나와 주어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어과인데요. 네덜란드어의 경우 2021년도 성적 기준으로는요. 현재 제시한 점수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 같은 경우는요. 절대 컷이 낮지 않은 과라는 것을 2017, 18, 19, 20년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컷이 좀 높게 나오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제가 점수가 나와줘야지만 일단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EICC 학과인데요. 컷이 낮게 형성될 이유가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2021년도에 컷이 하락은 했는데요. 제시한 점수대는 나와야 할 듯 할 것 같고요. 일단 EICC 학과는 컷이 높게 형성되는 과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형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학과이기도 합니다. 다음 아랍어과인데요. 아랍어과 같은 경우는요. 2017, 18, 19, 20년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고르게 유지되다가요. 2021년도 컷이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런 경우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 조심할 학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어과 말레이, 인도네시아, 스페인어, 아랍어, 영미문화, 인도어, 일본 언어문화, 중국어 교육, 중국 언어문화, 중국 외교통상학, 태국어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5문제, 수학에서 4문제, 탐구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 총 13문제가 틀리게 되면 해당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외교통상학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컷이 하락한 학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 수준의 학과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컷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 해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현재 제가 제시한 점수대 정도가 나와야 일단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 컷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어과인데요. 인도어과 같은 경우는요. 큰 기복 없이 꾸준한 컷 점수대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제시한 점수대 정도 나와 주어야 인도어과를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영미문학문화인데요. 영미문학문화 같은 경우 입결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인기가 크게 오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태국어과인데요. 태국어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 국가 언어들은요. 전반적으로 입결 컷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어 교육, 독일어 교육, 스칸디나비아어, 이탈리아어, 터키, 아제르바이잔어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6문제, 수학에서 4문제, 탐구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 총 14문제 정도 틀리면 해당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 학부도요. 경제, 네덜란드, 중국 외교통상과 함께 크게 하락한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도 입시에서 주의를 할 학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5년간 누계를 보게 되면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도 또 낮게 형성되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이고요. 대부분 올라가니까 이런 학과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칸디나비아 학과도요. 입결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점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주어야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을 가장 많이 보는 학과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독일어과인데요. 독일어과 같은 경우도요. 큰 기복 없이 컷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제가 말씀드리는 학과들은요. 일단 외국어대에 약간 비인기 학과이고요. 좀 이렇게 하위 학과이기 때문에 좀 눈치 싸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해마다 조금씩 컷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터키 아제르바이잔 어과인데요. 큰 기복 없이 컷 형성되고 있고요. 2021년도 약간의 지금 하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컷은 크게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외대에서 가장 낮은 학과들인데요. 몽골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과이고요. 국어에서 6문제, 수학에서 4문제, 탐구에서 4문제 틀려서 총 14문제가 틀리면 되고요. 앞서 있는 학과랑 틀린 개수는 같지만요. 점수 단위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외대에서 가장 낮은 학과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제시한 점수보다 한두 문제 정도 더 틀려도 도전이 가능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르시아어 같은 경우는요. 점수 컷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제시한 점수 때 지원 가능하나 한 개 정도 더 틀려도 지원은 가능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한국 외대 인문계의 경우 중2학과에서 입결이 여러 학과가 무너졌는데요.
하위권 학과도요, 다소 컷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외대 인문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영어 2등급 전 과목에 2등급 중위 컷 93% 정도 나오면 지원 가능한 학과는 나옵니다. 컨설팅 문의는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접수를 하게 된 이후에는요, 제가 직접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2021년도 수능 점수와 4년간 합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21년도 컷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또는 백분위 대학, 표준 점수 대학에 따라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한국 외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감을 못 잡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2022년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